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장중 내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 흐름은 특히 안 좋았습니다. 전약, 후약 거의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3대 지수 종가를 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다우지수가 3.5% 하락을 하면서 31,5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는 더 밀렸습니다. 4%.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주들은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4.7% 하락하면서 어제 12,000선 다시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크게 밀려 내려오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시간 순서로 지표 그리고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유럽 증시의 한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악재가 됐던 것이 바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유로존 4월 CPI 확정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개장 전부터 역대 최고치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유럽 증시에도 부담이 됐고, 그리고 개장을 하기 전에 개장 전 뉴욕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악재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치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 유럽 증시 브리핑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보셔야겠습니다. 소매업체 타겟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어제 월마트 실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마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이 타깃 실적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 때 비용 압박을 느끼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소매업체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연료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계속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업체들에 대한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사되는 가운데 어제 월마트, 그리고 바로 타겟, 오늘의 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까지 소매업종 쪽으로 쭉 이런 악재가 퍼져나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좀 움직였었는데요. 3.1까지 올라갔었던 국채금리였습니다. 이제는 2.8%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위험자산에서 다시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회귀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전 섹터가 하락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 중에 가장 선방한 게 방어 성격을 띠고 있는 유틸리티만 1%대로 선방을 한 것이고,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정말 소비재들의 좀 최악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 중반까지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종목들은 더 많이 밀렸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많이 밀렸던 거는 세부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하락폭이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식음료 업종이 섹터를 끌고 내려간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하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헷갈리실 텐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고평가를 받은 종목들이 크게 밀려 내려왔다는 게 가장 큰 맥락이 되겠고, 오른쪽 이제 상단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타겟입니다. 여기가 타겟이고 24%. 종목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러한 악재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퍼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들은 타겟에 대한 이런 전망에 대해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망도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부진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월마트 6.7%, 그리고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코스트코 이것도 12%, 그리고 달러 제네럴 1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타겟이 안 좋게 되니까 큰 이제 종목도 내려갔지만 중소형 소매업체들이 더 크게 밀렸다는 부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이렇게 소매 쪽에서 안 좋게 나오니까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전자상거래 쪽을 다루는 아마존이 7.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IT 종목들에 비해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같이 더 밀려 내려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다른 소매로도 번졌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회사 홈디포, 로우즈 모두 다 5%대의 하락률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전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요즘
비행기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여행 예약 관련된 회사들도 안 좋았습니다. 부킹닷컴 그리고 익스피디아 4% 그리고 2%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또 이게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돈을 안 쓰는 게 또 OTT가 되겠습니다. 좀 중간쯤 위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4%대 하락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도 3% 중후반의 하락세를 7%군요. 7%대의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종목들에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 IT 종목들도 개별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애플부터 보시죠. 시가총액 1위입니다. 5.6% 좀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맥락에서는 소비를 안 하니까 굳이 핸드폰을 사야 되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가 있습니다. 6.8% 하락을 했는데 이날 소비 둔화에 대한 걱정도 반영됐고 그리고 테슬라는 대표적인 친환경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ESG 지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나 좀 찾아봤는데 밸런스 쪽에서는 이 포괄적인 저탄소 계획이 테슬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CEO는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좀 강하게 트위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테슬라를 괴롭히다 보니까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 어제 미국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증권사입니다.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이러한 안 좋은 내용들이 더 퍼졌다는 부분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이제 수치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타겟 볼 텐데요. 매출은 좋았습니다. 10억 1000만 달러.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주당 순이익인데요. 2.16달러로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물건 만들 때 늘어났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크게 축소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타깃에 대해서 시장 분석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타깃 자체가 경영을 잘못해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들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이 고소득자들 역시 지갑을 닫게 되면서 이런 타겟과 같은 소매업종들이 큰 타격을 앞으로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게 타겟입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아랫꼬리도 길게 다는 모습이었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내내 엄청난 변동성을 겪다가 결국에는 25% 급락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1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TJX 컴퍼니라는 의류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의류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할인 의류를 그러니까 싼 의류 업체가 되겠는데요. 7%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 때문에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14억 달러, 조정순이익도 0.68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었고 이렇게 호실적을 냈었던 이유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시장 고객들은 옷을 안 샀죠. 하지만 이 TJX 컴퍼니는 할인된 의류를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오프라인 점포 실적보다는 온라인 실적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7%대 다 밀릴 때 혼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유럽 증시도 끌고 내려간 내용입니다. 뉴욕 증시 보다가 유럽 보니까 덜 내려갔다라는 그런 착시 효과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독일 닥스, 프랑스 캬크 지수, 영국 푸츠백 지수 다 1%대 초반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이날 영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부담이 됐었는데 이게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유럽의 성장을 막을 것이다라는 부담스러운 내용들까지 추가로 악재가 됐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2.9%.
그래도 아직까지 110달러 근처에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제 구리 가격도 1.4% 하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부 완화되는 그런 조짐들이 살짝 나오는데 크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 이제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다시 한번 대사관 업무를 재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지만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지 연결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국채 수익률 떨어졌습니다. 8.6bp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뉴욕 증시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월마트에 이어 미국 2위 업체 타겟 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3.5에서 4.7%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월마트에 이어 이번에는 타겟까지 저조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소비자들이 치솟는 물가와 유가의 영향을 받아 소비를 줄이고 있음이 확인되며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가 18% 이상 폭등하면서 다시 30선을 넘어섰고 경기 침체 우려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타면 곧바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속에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기업 CEO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의 절반 이상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하루였는데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임금 상승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가운데 CEO들 10명 중 9명이 추후 미국 경제의 침체를 전망한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CEO 신뢰지수는 1분기 57 대비 15포인트가 급락한 42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이 지수는 50을 기준점으로 경기 상황을 구분하게 됩니다. 설문에 참여한 CEO 중 57%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수년 내에 점차 하락하겠지만 가벼운 침체는 올 것이라고 답했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경착륙, 즉 하드랜딩을 점치는 답변은 각각 20%와 11%였는데요. 결국 CEO 중 10명 중 9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경기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예상하는 CEO는 12%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6개월 전과 비교해 경기 여건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CEO는 61%로 전분기에 35% 대비 26%포인트 상승했고 경기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는 14%에 그쳤으며 향후 6개월 경기 역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0%에 달했으며 CEO 중 91%는 향후 1년간 3% 이상 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답해 1분기에 85%보다 6%포인트 높아졌고 특히 절반 이상인 54%는 증가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결국 다수의 기업들이 급증하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 상품가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2%가 감소한 172만 4천 채를 기록해 당초 176만 채였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선행지 수격인 4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역시 전달보다 3.2%가 줄어든 181만 9천 채를 기록해 182만 채였던 시장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치솟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점이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연초 2.9%대에서 지난주에는 5.4%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장은 지금 계속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약해지게 되면서 증권사에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특히 그런 주가들은 더 많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와비파커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의견은 왜 하향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34달러에서 18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안경 소매업체 와비파커의 주가가 오늘 6% 이상 하락해 16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익 증가 및 수익성 전망이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웠던 수차례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수익 실적 전망과 수익성의 타임라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성장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거시적 환경이 이익 성장을 위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 하향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협회 4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감소한 565만 건이며 이어 컨퍼런스 보드의 4월 경기 선행지수,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4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콜스,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 VIP숍, BJ 홀딩스, 캐나다 구스, 이글 머터리얼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로스 스토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데컬스 아웃도어, VF 코프, 그리고 아폴로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